선 주장직 배악 길수도 오른쪽 화살표, 포스텍. 새로운 황태자 찾아, 영 언론 조명. 차기 캡틴 누구?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 주장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영국 언론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새로운 황태자를 찾았다고 조명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7일, 한국 시각,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스쿼드를 리빌딩할 새로운 주역을 찾았다. 포스테코글루는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지난해 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5위를 바라보고 있다. 상당히 준수한 성적표다. 하지만 최근 4연패가 치명적이다. 토트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4연패를 당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직 주장 손흥민은 입지가 탄탄한 편이지만 완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 포스테코글루는 지난 첼시전을 앞두고 선수들 대다수가 자신의 축구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선수들로 스쿼드를 물갈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로메로가 새로운 황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로메로는 어려움 속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유일한 선수라고 짚었다.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멤버다. 그는 스피드와 제공권, 볼 경합 능력, 신체 조건 등 나무랄 데가 없는 최정상급 수비수다. 다만 다혈질적인 성격이 옥에 튀다. 그는 경기 도중 때때로 이성을 잃고 거친 반칙을 범해 퇴장을 당하거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팀에 피해를 끼치곤 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일부 선수들은 역경 속에서도 빛을 낸다. 로메로도 놀랍게도 그런 선수다. 그는 팀에 이로운 만큼 해를 끼칠 수 있는 선수였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가 팀을 완전히 재편할 준비를 하면서 달라졌다라며 로메로가 다시 태어났다고 조명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로메로는 그 어떤 다른 선수보다 포스테코글루의 비전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열정적이로 헌신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그는 뛰어난 축구 선수다라며 차기 주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칭찬했다. 선 메디슨, 일관성 부족, 17골 9도움, 손흥민 아니다. 케인 발굴, 감독이 뽑은 올 시즌 토트넘 최고 선수. 영국의 TBR 풋볼은 8일, 한국 시각, 팀 셔우드가 손흥민을 제치고 토트넘 최고 선수 2명을 꼽았다라고 보도했다. 셔우드는 과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토트넘을 이끌며 해리 케인을 발굴한 감독으로 지도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그간 케인과 손흥민에 대해서도 엄청난 칭찬들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올 시즌 그가 꼽은 최고의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아니었다. TBR 풋볼은 토트넘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시즌과 나쁜 시즌을 보냈다.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최악이었다. 토트넘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 셔우드는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을 분석하며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를 지명했다라고 전했다. 셔우드가 꼽은 최고의 선수는 바로 토트넘 주전 센터백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이었다. 셔우드는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판더펜과 로메로이다. 두 사람도 아마 서로를 뽑아줄 것이다. 라며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2명을 선정했다.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토트넘에는 올 시즌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톱에서 맹활약하며 17골 9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은 원톱과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다만 이미 손흥민보다도 로메로, 판더펜의 역할이 더 주요했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었다. 크리스 서튼 등 여러 EPL 전문가들은 올 시즌 높은 라인을 구사하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두 선수의 역량이 절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트넘은 이번 4연패 이전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판더펜과 로메로가 부상, 경고 누적으로 동시에 결장하던 시점이었다. TBR 풋볼도 올 시즌 토트넘은 너무 일관성이 없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다양한 부분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브 비수마와 제임스 매디슨도 시즌 초반 환상적이었다. 히샬리송도 2024년 초에는 훌륭했다. 하지만 판더펜과 로메로는 항상 최고는 아니더라도 팀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들이었다라며 손흥민을 비롯해 다른 선수들보다도 두 선수의 활약이 꾸준했기에 셔우드의 선택이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3. 강인하. 그동안 즐거웠다. 음바페 결국 비기어 없이 씁쓸히 PSG 떠난다. 새가슴, 조롱도. 에이스 음바페가 이끄는 PSG는 8일,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과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준결승 2차전에서 후반 5분 마츠 훈멜스에게 결승골을 험납하며 0에서 1로 패했다. 1차전 원정에서 같은 스코어로 패했던 PSG는 이로써 2차전 합산 스코어 0에서 2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에만 총 31개의 슛을 쏟고도 4번이 골대를 강타하는 불운 끝에 탈락 고배를 마셨다. 이강인은 후반 31분 뒤늦게 교체 투입해 14분을 뛰었다. 이날 경기는 음바페가 PSG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남았다. 음바페는 이번 여름 PSG와 종전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재계약을 거부했다. 스페인, 프랑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자신의 꿈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와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적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현지에선 전망하고 있다. 음바페는 지난 2017년 AS 모나코에서 PSG로 이적한 뒤 올 시즌까지 7시즌 연속 비기어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에 꾸준히 도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19에서 2020 시즌 최초로 결승에 올랐지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분패하며 우승을 놓쳤다. 2020에서 2021 시즌 준결승에선 맨시티에 완패를 당했다.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네이마르, 알힐랄과 함께 M&M 트리오를 구성한 지난 두 시즌 연속 16강에 머문 음바페는 올 시즌 이강인과 함께 3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해 다시 우승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준결승 진출팀 중 최악체로 평가받는 도르트문트의 의외의 일격을 당했다. 음바페 본인도 새가슴이라는 호평을 피하지 못했다. 음바페는 이날 총 5개의 슛을 쏟고도 골망을 가르지 못했다. 팀이 0에서 1로 끌려가던 후반 40분 문전 앞 노마크, 황금 찬스를 놓친 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 음바페는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잡은 슈팅 기회를 날린 바 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조국 프랑스의 우승을 안긴 음바페는 정작 소속팀에선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로 나서지 못했다. 음바페는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진 채로 남은 4경기를 치르게 생겼다. PSG가 이미 리그왕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리그왕 잔여 3경기에는 출전하지 않거나 교체로 짧은 시간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도르트문트와 준결승 2차전을 포함해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9경기를 뛰어 한 골 1도움을 남겼다. 리그왕과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우승한 이강인은 오는 26일 올랭피크 리옹과 프랑스컵 결승에서 승리할 경우 음단장 음바페와 함께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다. 4. 벨링엄 5번인데 왜 15번 유니폼 입고 있나? 레알 야망 드러낸 특별 셔츠. 레알 마드리드의 5번 주드 벨링엄이 경기 후 15번 셔츠를 입었다. 우승 열망을 드러내는 특별 제작 유니폼이었다. 레알은 9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2023-24 UCL 준결승 2차전에서 2에서 1로 이겼다.
레알은 합계 4에서 3으로 미넨을 꺾고 UCL 결승에 진출했다. 경기 후 레알 선수단은 홈팬들과 결승행의 기쁨을 나눴다. 레알에서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벨링엄은 본인의 유니폼이 아닌 15번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활짝 웃었다. 벨링엄뿐만 아니라 선수 여럿이 15번 셔츠를 펼쳐들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5번째 UCL 우승 열망을 드러내는 유니폼이었다. 15번 셔츠에는 A4라 15, 15를 향해 가자가 새겨져 있었다. UCL 최다 우승팀인 레알은 지금껏 14차례 유럽 정상에 섰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15번째 UCL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15번 셔츠를 뒤집어 입은 벨링엄은 나는 버밍엄에서 7살 때 이런 밤을 꿈꿨다. 여기 와서 다른 곳에 있고 싶다는 건 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며 선수들도 가족처럼 느껴지고 팬들도 가족처럼 느껴진다. 모두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다. 며 감사를 전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꿈에 그리던 레알 유니폼을 입은 벨링엄은 스페인 라리가 26경기에 나서 18골 4도움을 기록.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UCL에서도 10경기에 출전해 4골 4도움을 올리며 레알의 결승행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벨링엄은 현재 2024 발롱도르 수상 유력 후보로 꼽힌다. 각종 매체가 선정하는 발롱도르 파워랭킹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다. UCL에서 레알의 정상 등극을 이끈다면 벨링엄의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도 매우 커질 전망이다. 레알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과 내달 2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비기어 UCL 우승컵을 두고 격돌한다. 5. 임대 떠나자마자 우승, 유력, 4년, 동행 끝낸다. 오른쪽 화살표 위무 이적 조항 발동.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8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지에은은 갈라타사라이에 잔류할 것이며 원 소속팀 첼시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1993년생 모로코 국적의 공격수 지에으가 첼시 유니폼을 입은 것은 지난 2020-21 시즌이었다.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지에으는 데뷔 시즌 39경기에 출전해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1년 차부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차지하며 순조로운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부터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며 매해 매각 1순위 자원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지난 2021에서 22시즌 직후에는 세리에 명문 AC 밀란과 강력하게 연결됐었고 2022에서 23시즌에는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PSG, 알나스르 등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올 시즌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와 임대 계약을 맺으며 팀을 떠났다. 생소한 튀르키예 무대로 임대를 떠난 지에흐. 잦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는 못했으나 나올 때마다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현재까지 기록은 21경기 8골 4도움. 그의 활약에 힘입어 갈라타사라이 역시 리그 3경기를 앞두고 리그 선두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승에 도전 중이다. 결국 첼시와의 동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로마노 기자는 위무 이적 조항은 이미 발동되었다. 첼시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낸 상황이다 라고 보도했다.